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 이게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게 여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요구가 지금 국민들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70%가 넘었더라고요. 예, 넘었대. 예,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에 대한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만 하도 부실하니까 웬만하면 내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영장 전담 판사가 오직해야 기각을 했겠습니까? 어제 예. 뒤늦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된 지 한 20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한 16일 만에 했는데 이것도 뒷북 수사에다가 진짜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핵심 그런 데는 또 안 오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시장실도 안 하고. 예. 근데 거기서 옛날에 그 대장동 사업의 총지휘부가 어딥니까? 시장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안 하고, 부속실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 이제 압수수색 했다니까. 그것도, 아니, 전번에 영장 기각된 그것부터 그렇지만, 참, 검찰이 이거 안 하려고 기를 쓰고 안 하려는 거야. 그래. 뭐, 어떻게든 영장도 그냥 기각돼갖고 그러니까. 시간 끌고 또 그거 재청구한다고 또 시간 끌고 이렇게 가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거기도 뭐 있고, 또 저 김호수, 그 성남시, 시청에 그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를 변호사 했다는 했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김호수도 뭐 이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하는 신용이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야, 하라 한다고 그냥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해. 이래 된 것 같아. 아니면, 여하튼 국민을 말이죠. 이렇게 우롱하면 됩니까? 이게 저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 수사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대장동 수사를 시작했으면 뭐 상대 쪽, 예. 그 민간 쪽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도개공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연히 시하는데 당장 그 헤드쿼터가 성남시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그럼 거기 압수수색부터 들어가고 뭐 휴대폰도 압수하고 뭐 이래야 하는데 지금까지 누가 보더라도 그걸 다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초 수사팀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지휘부가. 꼭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할 때 글쎄 그런 것까지 뭐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오면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지휘부가 제동을 걸었냐? 그러니까 김호수가 뭔가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 김호수는 적어도 그 자기 양심이 있다면 아니 또 이 법을 존중한다면 여기서는 자기는 이 수사에서 그냥 손을 빠져야지. 빠져야지. 회피를 해야죠. 회피를. 회피해야지. 근데 그 앉아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를 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국가기관을 특정인을 오히려 특정 세력을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되면 월급은 자기들끼리 주고받든지 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말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 엄청스러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주도하는 건 시가 한 거 아닙니까? 시장이. 네. 예? 처음에 민간 뭐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붙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시장 나갈 때는 민간 개발 내가 100% 지원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민간 개발 되고 난데 시장 되고 난데 그걸 다 뺏어가지고 뭐 공동으로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저 인허가 다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주도했던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성남 도시 개발이 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했지만은 시장 그게 허가가 안 나고 시장이 모르는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계속 밝혀지는데 보니까 최소한 뭐 10몇 건이 시장이 다 결제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사안이고 본인 스스로가 아주 자기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운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당신들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해. 유동규 네가 알아서 다 해버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맡길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간섭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 다 하고 내가 다 한 거다. 유동규는 그냥 실무 집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떳떳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보 지적할 때는. 그래 놓고 뭐 5천 몇백억 당군이를 최대의 뭐 환수했다는데 근데 왜 초과 뭐 이런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그렇게 잘 돼가 땅값이 그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상 못한 그런 초과 수익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조항을 넣어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부러 빼버렸다면서. 그러니까 그걸 빼버렸죠. 빼버린 걸 시장이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015년 2월 2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는 민간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 그러니까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5월 3개월 후에 빠졌고 7시간 만에 그게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럼 그걸 누가 했겠느냐 이거. 그걸 유동규 혼자 했겠습니까? 못하지.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뭐 직접 결재를 했는지 모르지만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이런 큰 이 제도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변경인데 변경을 유동규 생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나 이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뭐냐면 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큰 덩어리를 이제 환수제에 걸려서 뺏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계속 먹느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시장한테 승인도 안 받고 저희들 마음대로 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시장한테 가서 이런 설령 구두 보고를 했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든지 뭐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전혀 모른다. 그럼 모르면 시장 자리에 왜 앉아 있었어요? 어쨌든 뭐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수사범죄에 포함이 된다. 배임이나 사업 주체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뒤늦게 한 데다가 핵심 부처 진짜 해야 할 헤드쿼터 시장실이나 이런 데는 압수수색도 안 한. 지금 그 수사팀 내에서도 모 부부장 검사가 아주 아주 특수통 검사가 있었는데 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문제로 뭐 지휘부 오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다시 경제범죄 형사부로 복귀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도 성남시청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 지휘부는 가급적 그 이재명 그 건드리는 짓은 하지 마라. 그런 수사하지 마라. 그런데 수사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런 판단보다는 수사에 본령으로 들어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엉터리로 수사했다가 지휘부야 나중에 옷 벗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검사들은 제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그 김오수도 그렇고, 여하튼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겁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겁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정말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걸 수사 과정을 왜곡시켜가지고, 이걸 완전히 결과를 뒤바꿔 놓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거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대통령이 수사 잘하라고 검경이 협력해가지고 수사를 잘하라고 한 것이 특검은 이제 안 해도 돼 이 말인지. 특검 거부 이야기죠. 그것도 뭐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라겠는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받아들이는 것은 신속에다 방점이 있다. 신속하게 해갖고 빨리 덮어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특히 그 이재명 후보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 이런 것들도 아니 지금 수사팀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야 정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게 함께 할 텐데
그것은 또 수원지검으로 싹 이송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권 차원에서 만약 우리가 이재명이가 당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이라는 그런 위기 의식 때문에 거기에서 정권에 수뇌부라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했는지. 의기투합한 거죠. 실제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게 정말 이제 위험한 짓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이제 곧 또 이재명 후보를 이제 만난다는데, 여당의, 집권당의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 정권의 검찰이나 여기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지. 응? 근데 그래서 그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죠. 검사로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한테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걸 얼렁뚱땅했고 덮었다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거든. 제 말은 그러거나 말거나 표가 결정하는 거야. 국민의 표가. 예. 그러면 자기들이 검찰선에서 덮었다고 국민들이 그러면 그걸 검찰선에서 덮였으니까 이재명이는 문제없다 이렇게 국민이 생각해 줍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 예? 내년 3월 9일 날 표 찍는 국민이 결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 자기 눈 가리고 하늘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 특히 검찰이 또 하나 웃기는 것은 그 휴대전화 이 비밀이 있잖아요. 예. 아니 원래 이제 갖고 있었던 휴대전화 말고 과거에 그 압수수색했을 때 휴대전화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그걸 언론에서 취재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누가 주워갔다는까지 다 보도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창문 열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경찰에서 바로 찾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CCTV 그 검색을 해가지고 누가 주워갖고 특정해갖고 찾아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정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와서 불찰이다 하는데 불찰 정도가 아니라 그럴 정도 수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고의적으로 안 찾은 건데. 고의였다 이것이. 또 하나 경찰이 이제 2014년에서 2015년 과거에 쓰던 그때가 이제 사업을 전후 아닙니까? 그걸 또 찾아낸 거예요. 뭐 박모 씨라는 사람한테 맡겨놓은 모양이에요. 지인한테. 경찰이 찾아가지고 이제 수원지검에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 모양이에요.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잖아요. 권한이 검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바로 검찰에서도 또 같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갖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 날 그거 가서 압수해 와버린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아니 이런 가로채기를 해도 분수가 있지 나무 영장 그거 딱 보고 어디에 있다는 거 이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소도 알고 누가 갖고 그러니까 검찰이 가서 미리 가져와 버린 거예요. 지금 검경 간에는 이 대장동 수사를 놓고도 알게 모르게 무슨 협력을 하겠는데 서로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경찰도 여기서 뭔가 좀 보여줘야 자기들도 자기 정권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저러다가는 검수안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권 딸라인 검찰로 있으려면은 당신들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은커니와 서로 이 공가로채기에 이 작은 이런 것들 가지고 큰 것은 아주 몸통 수사는 안 하고 잔챙이 수사에 서로 공가로채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거냐? 두 사람이 양측에서 진실 밝히기 위한 그런 경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서로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 서로 덮어주기. 야, 내가 덮어주려고 그러는데 왜 네가 덮어줘? 그렇죠.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 휴대폰 그건 내가 안 찾으려고 했는데 왜 눈치 없이 찾았느냐. 그리고 검찰이 싹 가져가고 그 휴대폰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면 큰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제발 생각하건데 지금 경찰은 뭐냐면 이번에야말로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왔으면 그게 정말 국민적으로도 그 경찰이 갖고 간 게 옳다고
입증이 되도록 스스로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건 상식이고. 원론적인 얘기고 원칙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충실하게 거기에 그런 자기의 본분에 이제 충실해 줄 때만 네, 이 진실이 밝혀지는데 지금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검찰하고 경찰이 바로 그런 경쟁을 벌였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간에 느껴온 그런 이미지로는 이게 거꾸로 서로 잘 바꿔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대장동 수사가 진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그냥 꼬리 자르기, 우리 뭐 속된 말로 진짜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예.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도 곧 회동을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예.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중간 수사라도 결과를 발표해 놓고 거기서 이재명이는 면죄부를 준 뒤에 뭐 별일 없었다. 그리고 우리 만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좀 원팀의 모습을 보입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그냥 누가 보더라도 수사 ABC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ABC도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뇌물 받은 사람 먼저 구속시켜놓고 뇌물 공여자 나중에 불러낸다든지 불러서 조사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아니 계좌 추적도 안 해놓고 말이죠. 계좌 추적했냐 하니까 아니 앞으로 지금 여하튼 그런 걸 보면 이번 검찰은 정말 수사를 안 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국민 여론에서 나온 대로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을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에서 받아줄 리는 없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 우리 국민들이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서 3월 9일에 그냥 폭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외에 달리 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말 덮어 씌우고 그 미봉하고 덮어 씌우고 이래가지고 어떻든 이 위기만 면하자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한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지. 화 안 날 수 없지.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일반 직장인들은 뭐 직장을 못 구해서 우리 청년들은 난리고 더군다나 부동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월급 200~300만 원 받기 위해서 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러는데 아니 50억이 무슨 우리 그냥 10,000원, 1,000원 쓰듯이 턱턱 띄워주고 뭐 무슨 몇천억이 그냥 뭐 몇천만 원 투자해 갖고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열패감, 좌절감 뭐 이런 거 허탈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 오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한 사람들 네. 옛날 같으면 퇴직금이라든지 목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그거 가지고 노후를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제로금리 아닙니까? 제로금리죠. 그 예금은. 근데 저쪽에서는 5천만 원 태워가지고 577억 번, 1150, 400가 뭐 이렇게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상실감 안 느끼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버젓이 했다고. 그래 놓고 이재명이는 무슨 할 말이, 자기가 거기 돈을 먹고 안 먹고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사업을 사실상 이끌었던 이재명 시장이 전 시장이 거기 대해서 모른 척 하면 안 되지.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아니, 철판도 예. 유분수가 있지. 이건 무슨 철판인지 모르겠어요. 예, 사과는 사과대로 하고 유동규는 자기가 스카우트 해갖고 그 핵심적인 일을 맡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뇌물, 뭐 배임, 뭐 이런 여러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국민들한테 정말 그 의원총회 가서 의원들한테만 90도로 폴더 인사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난 뒤에 뭐 자기네가 뭐 실수가 있었다든지 뭐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든지 무슨 관리 책임을 지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동규가 말이지 막판에 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사장하다 막판에 뭐가 틀어져 가지고 영화문 만드는데 돈 안 줘도 틀어져 가지고 그랬던데 보니까
퇴임하기 21일 전에도 거기 무슨 자기 산하에 그 기관장 뽑는데 거기 자기가 추천해가지고 그 추천위원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가 무슨 틀어져서 나오겠습니까? 이제 대선 도올라니까. 그러니까. 자, 과거 성남시장 선거 때도 본부장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그 선거에 도왔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본부장으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관광공사 사장 하다가 나와서 지금 뭐 돈도 이렇게 끌어들이고 마쿠에서 역할을 좀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내가 문체부 장관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되겠지. 예. 관광공사 사장에서 전문석이 있지 않냐? 그럼 문화관광부, 문체부가 아니네. 문화관광부 사장하면 되지. 그래갖고 장관 될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재개발 조합장 하다가 장관이 될 사람이에요. 이재명 시장 왜냐면 뭐 자기 약점끼리는 화를 버럭 내버리거든. 그래서 상대방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최상의 방어라고. 근데 앞으로 그거 안 통합니다. 국민들은 그거 안 통하죠. 예. 네,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